야당 자체가 존폐, 이제 존망의 기록이 섰어요. 지금까지 이 김남국 잡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대로 숨어 있으면은 총선 때 우리가 이기니까 배지는 장사되겠지 이러고 숨어 있었는데 네. 아까 말한 대로 이름이 다 나고 있다니까요. 다음 테라 누구 나오고 가만히 있으면 죽는구나 하는 게 다 드러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는 죽기를 가하고 싸우든지 아니면 죽든지만 남았는데 아무 얘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겁은 먹었고 겁은 먹었고 야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배지 달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싸우자니 무섭고 이런 상태라는 거거든요. 야당 자체가. 제가 예전에 박진영 교수가 법사위원들을 한 3-4명을 만났대요. 네. 제 태블릿 책을 보고 요거 한번 좀 쳐보자. 네. 완전히 한동안 딱 걸렸는데 태블릿 PC에. 네. 내가 그걸 약간 잘못 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네. 굉장히 좀 뭐 무서워한다. 법사위원들이 나는 무서워 아니 그냥 무서워한다는 게 아이 과거에 촛불 때 좀 세게 지른 게 좀 다시 엎어지고 이런 거를 무서워한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동훈을 무서워한다는 거죠. 한동훈을 법사위원들이요? 네, 들이받았다가 또 뒤통수 맞으면 어떡하냐 반격당하면은 누구 꼴 날까봐. 네, 이게 무서워서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아니 근데 본인들이 캥기는 게 있으면 무섭겠지만 캥기는 게 없으면 굳이?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 가지고 1년 동안 시달리는데 사실상 캥기는 거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한 건 봐도. 그 꼴 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뭐 조금이라도 약간 걸리면 죽는다 생각하니까 아예 안 움직이자서 얼어붙어버린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폭주는 사실은 야당이 겁먹고 있는 거를 훤히 들여다보는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야당이 예전에 정상적인 야당만 됐어도요. 이미 윤석열 아웃이에요. 내가 볼 때. 저 정도 됐으면 아웃돼야 되는데 네. 사상 최악의 겁먹은 야당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진짜 기득권 세력이 우리는 뭐 부패한 뭐 보수 집단이다 또는 수구 집단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지금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 보면 정말 부패까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기득권이 되어도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비굴하고 비열하고 맞아요. 정말 국민들을 저렇게 개무시하면서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민주당에서 일단 더불어민주당이죠. 네. 그러면 나홀로 독재당, 나홀로 독선당 이렇게 민주자 일단 빼야 되고요. 두 번째 누가 지금 민주당을 진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에는 보수의 가치도 있고 진보의 가치도 있는데 솔직히 지금 민주당은 보수당 그냥 기득권화되어 있는 그리고 586이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많은 사람 나이 60이에요. 무슨 젊은 세대 이런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기득권 그냥 구조 안에서 정말 나 혼자 좋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정치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민주당 안에 있는 586, 이 땡땡, 뭐 누구 땡땡, 임 땡땡 다 땡땡이들 모아놓으면 알겠다 근데 이름 모아놓으면 우 땡땡도 있어요. 쭉 모아놓으면 이 사람 때문에 나라 정치 이제 망하고 민주주의는 없어진다. 이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들끼리 80년 민주화 운동 팔아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정말 말아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고 있다. 선민의식. 40년 전인데 지금 40년 전의 거를 지금 가져와서 아직도 파리하고 있는 이들을 당내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면 민주당도 그냥 차라리 국힘처럼 보수정당으로 가버려라. 아예 선언을 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을 어떤 식으로든 내부 혁신, 격파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근데 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우울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야당 욕만 하쇼? 라는 댓글을 다는 분들이 더러 있지만 저희의 주제가 민주주의의 붕괴이기 때문에 이거를 방관하는 야당의 책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 주에 결국에 반전의 흐름이 나왔는데 저는 뭐 여전히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에 가까이 갈 일도 없고 퇴진운동 하지 않는 한은 냉정해 보는데 저는 송영길 대표가 탈당하고 김남국 탈당하는 거 보면서 어쨌든 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야당은 검찰 수사가 들어오고 검찰발 보도 때문에 막 계속 탈당을 시킨다. 그럼 앞으로 몇십 명 걸릴지 모르는데 몇십 명 다 시킬 거냐. 그래서 원래 원천적으로 검찰 독재 정권의 수사는 안 믿겠다고 선 끊고 갔어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손혜원 씨가 목포 행사 전날에 송영길, 김남국을 예를 들면서 신당 창당하자고 떠든 게 이게 보도가 됐죠. 분노와 실망의 표현감이거든요. 이 민주당 가지고는 윤석열 독재를 못 막는구나 도저히 던져놨단 말이에요.
거기 목포에 송영길 씨가 왔었어요. 아 진짜요? 네, 송영길 왔었는데 그 오. 기념식에 왜 못 갔냐면은 뭐 예. 다 마찬가지인데 예. 전날에 손혜원 씨가 신당 창당을 질러버리니까 예. 손혜원 씨 그 나정칠기 기증식에 오는 사람은 다 손혜원 신당 세력처럼 보일까봐 아. 상당한 사람들이 부담을 가졌고 그 손영길 씨는 못 온 거예요 거기에 아, 그것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저녁을 이제 저희들랑 같이 했었죠. 안진걸 씨랑 같이 하면서 예. 저랑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예. 태블릿 책을 세 권 다 읽었다 자기가. 아 예. 왜냐하면 자기도 당해 보니까 예. 이것들이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기록한 게 제 태블릿 책이거든요. 예. 비슷하다 이거죠. 예. 그러면 저는 내가 말씀을 한 게 이거는 완제품이다. 아, 내 의혹 제기가 아니라 윤석열 한동훈이 그냥 조작한 거 다 잡아냈다. 아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이거 이제 방송이 나왔겠죠. 태블릿 제1태블릿 조작 네, 특집 예. 방송이. 예. 아 이걸로 그러면 들고 싸워야 되는 거지. 왜 안 싸우냐 했을 때 송영길 대표는 자기도 반성을 한다 그러더라고. 자기도 진영론에 갇혀가지고 남의 진영을 때린 수사를 들으라고 생각 안 했는데 자기가 한번 당해보니까 이제 책을 읽으니까 아 공통점이 있었구나 해가지고 결국 어떤 식으로 하게 됐냐면 과거 수사, 박근혜 수사, 조국 수사까지 포함해서 예. 윤석열 집단이 앞으로 하는 수사, 현재 하는 수사까지 포함해서 이를 분쇄하고 맞싸울 검찰 대책위 공동위 예. 이걸 범시민사회에서 보수까지 합쳐지는 예. 이 기구를 만들자. 그러니까 민주당 밖에다 만듭니다. 아 요게 이제 특종. 네, 송영길 씨도 참여하고 오. 뭐 손혜원 씨도 참여하고 문쪽도 참여해가지고 아 네네. 직접 검찰을 타격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제가 주장한 게 뭐냐면 검찰 수사 들어오면은 도망 다니고 변명하면 끝나니까 예. 이미 이자들이 조작 수사한 것들이 많이 지금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걸로 때리자 니가 먼저. 네네. 대표적으로 한동훈 같은 경우. 예. 그래서 그거를 출범을 아마 한다고 지금 토요일 날 아마 나왔을 거고 발표가 네네네. 6월 안에 예. 발족식을 해서 어. 뭐 제가 볼 때는 1순위로 네. 한동훈의 JTBC 조작에 대해서 예. 한동훈부터 치러 공격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또 그 논의가 또 있었고. 네, 저는 그 송영길 정도가 붙어주면요. 예. 민주당에서 지금 우락 터진 사람 많이 있어요. 민주당 안에. 그렇겠죠. 근데 무서워서 못 나가는 사람 아니면은 야 이거 내가 앞장서 내는 거냐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거. 이런 상황이 지금 이럴진데 저는 뭐 아까도 변 대표께서 뭐 김남국 얘기도 하셨고 뭐 조국 얘기 다 포함해서 하셨습니다만 야당의 존재 이유는 분노할 사안에 즉시 분노를 해야 되고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실기를 한 데다가 사실 우선순위를 두면 저희가 2주 전에 방송했던 태영호 녹취와 관련된 특검을 제기하는 것과 네. 김남국 코인 관련 건에 대한 젊은이들의 분노를 연결을 지어보면 이게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되냐. 태영호 녹취라는 거는 사실 이게 공천 개입이고요. 그 대통령실에서 정당이 개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거 개입, 이건 민주주의 위기입니다. 이게 정당 민주주의 위기거든요. 이게 더 중요한 사례이지. 왜 그러면 그때 민주당에서는 태영호 제명하라는 왜 목소리 안 냈습니까? 이제 이런 의문점이 저는 드는 거죠. 김남국 비호화전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보수 정당에서 일어나는 부정 또는 선거 개입 이런 데 대한 인식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진보 정당에서 일어나는 그 국회의원의 행위나 행태에 대한 또 비판과 평가 이런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당연히 태영호 것이 훨씬 큰데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이 뭐 가난 코스프레를 했다거나 또는 실제 물론 투자를 많이 그거는, 했다거나 네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대중들은 예. 민주당 의원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비슷한 거 아니에요. 국힘은 너무 잘못했고 저것들 정말 수권 세력이 아니다라고 평가하지만 그러면 대항해야 될 민주당이 뭔가 좀 나서가지고 국민들의 지금 이런 갈등들을 해소해줘야 되는데 너무 못하고 있다. 자,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덜 나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이제 태도나 이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야 민주당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그냥 동급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후자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태영호 일이 훨씬 크지만 국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 또는 김남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실망감이 너무 크다는 것은 국민의 위치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해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 건가요? 아니요. 뭐 저는 하여튼 그렇게 보고 또는 박영식 우리 지금 사장님의 얘기도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아니 뭐 어쨌든 김남국을 사실상 출당시킨 적이 됐는데 출당시킨 만큼 태영호 건을 더 세게 싸우면 돼요 사실은.
근데 다 계속 출당만 시키고 있고 안 싸우니까 네네네. 계속 수세에 몰리는 거죠. 저는 이제 본질을 잃고 있다라는 그 지적인 것이었고 특히 이번에 정말 김남국이 사실상 출당시켰으면 끝났는데 이걸 윤리에 또 제소를 한다고 해서 그렇죠. 이거 지금 몇 번 벗겨먹는 겁니까? 네. 그 이재명 대표가 그걸 또 주도했다면서요. 아 정말 나 묻고 싶은 게 아니고 본인은 그러면 본인 지금 검찰에 몇 개 걸려 있는데 본인은 왜 하나도 출당 얘기도 안 하고 윤리도 안 하고 남들만 계속 내보내냐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게 진짜 제3자가 볼 때는 이 야당에 대해서는 아예 기대를 접는. 야 이거 이재명 대표 본인 하나 살려고 그냥 동지랑 내치네. 이렇게 걸리게 딱 좋게 가는 거죠. 이거. 민주당 그러니까 안에서는 지금 임채원 소장처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 좀 싸우고 이러면 안 되나요? 민주당 안에서 바깥에서 무슨 대책기구 만들어서 전쟁하듯이 해보자는 것은 어쨌든 제도 밖에서 하는 것이고 당내에서 이런 것들이 좀 정풍운동처럼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아예 맞짱 뜨고 싸우고 이러면서 좀 국민들로 하여금 민주당도 좀 변화가 가능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좀 줄 수는 없습니까? 제가 오히려 약간 소수죠. 민주당에서. 오히려. 근데 이제 언론에 이제 인터뷰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요. 근데 저는 그 목소리가 이 윤석열과 이 검찰 독재 집단들에게 목소리가 나와야 될 얘기를 내부에다가 이야기합니다. 내부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내부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끼리 토론하고 우리끼리 자정하면 됩니다. 안에서 일들을. 왜 바깥에다가 안에 이야기를 합니까? 그거 너무 비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목소리의 기운과 그런 노력을 바깥에다 했으면은요, 저는 이런 거 특검 같은 거 다 했을 거라 생각해요. 왜 이렇게 힘을 여기다 뺍니까?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윤석열과 이 검찰을 집단에 대해서 그런 비슷한 비중의 쓴소리나 이야기를 했나? 저는 제 기억으로는 그런 적이 저도 없거든요. 동의합니다. 저도 네. 동의합니다. 예,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무게추를 어디다 두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점점 상황에 이끌려서 네.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 이끌려서 민주당 내부가 흔들려 버리니까 이 야당이 중심을 못 잡으니까 어느 전선에서 싸울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맥락에서 이제 변 대표님 말씀해 주신 저는 거. 이제 이렇게 소영길 씨가 먼저 이건 바깥에 만들자고 얘기를 하는 게 애초에 이제 탈당도 했겠다. 민주당 내에서 기대도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밖에서 일단 싸움이 붙고 실제로 조금이라도 한동훈을 밀어붙이는 게 보여지면요. 네. 저는 민주당 지지층부터 제3 중도층까지 왕창 몰릴 거라고 봐요. 지금까지 한동훈을 코너로 모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없죠. 말장난만 하다가 실제로 말장난에 당했지. 네. 이 꼴에 그냥 혐오 막 그냥 미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한동훈한테 말장난 당하는 거를. 한 번 2대 정도 때려서 한동훈이 흔들리다 보면요. 순식간에 민주당 리더십은 이제 외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그 목포 했을 때 야, 신당 창당 나는 뭐 어차피 보수인데 내가 이쪽 신당 창당도 아닌데 그런 오해를 살 필요가 없는 게요. 바깥에서 제대로 싸우는데 민주당이 계속 도망다닌다고 하면 민주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네. 리더십이 바뀌는 겁니다, 네. 그거는. 자연스럽게 신당 창당 되는 거고. 야, 밖에 싸우는데 민주당이 잘 따라오면 민주당이 흡수하겠죠, 밖에 세력을.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야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석도 많지도 않았어요. 70석 이랬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오히려 국민의 목소리를 오히려 더 듣고 국민이 하란 대로 하고 끈질기게 했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정권도 찾고 하는 경우도 있었죠. 우리 예를 들어 열린 민주당인가 등등 열린 우리당 등등. 예. 근데 지금 169석이 굉장히 엉덩이 무거운 돼지 같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질.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이런 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주 그냥 예시입니다, 제가. 네.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과, 이거 뭐 누구 폄하하는 건 아닌데, 김일겸 의원이 그 공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 자리에서. 말싸움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어쨌든 김일겸 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어서 본인이 뭐 얘기하고 질문해도 돼요. 무슨 네. 말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네. 그 면책 특권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권리입니다. 국민이 준. 국민 대신에 물어볼 권리인 거예요, 본인의. 근데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그 청담동 술집 그게 저는 뭐 정말 거짓이라 해도 네. 물을 수 있어야지. 네. 그럼 물으니까 이러잖아, 한동훈 장관은. 네. 뭘 걸 수 있겠습니까? 나는 직 걸겠습니다 하면 네. 야당의 패기로 야, 직 걸고 내 팔목까지 건다. 이런 말 왜 못해요? 그럼 그럼 팔 자르러 옵니까? 걔네가? 아까 이런 계기를 좀 가지려야지. 거기서 쏙 숨어가지고 아무 얘기도 안 한다? 그거는 우리가 국민이 야당한테 이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그 장면을 본 이제 동료 의원들이 많이 이제 겁을 먹었을 법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장관과
대결적 구도에서 살아남은 의원이 없다라고 실제 내부적으로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저는 그래서- 그래서 모가지 걸자 그랬어. 모가지 한동훈한테. 모가지 걸자 그랬어. 지는 놈 사용시키자 그랬어요. 변대표는 뭐를 걸겠습니까? 나는 뭐가지 걸겠습니다. 저는 뭐가지를 걸겠습니다. 그럼 뭐 도끼 갖고 와서 목 자르러 오나요? 아니 그러니까 임재현 소장 같은 분이 내년 국회 들어가서 정말 불의를 보고 맞서 싸우는 정의로운 투사가 손모가지가 아니고 내 모가지 걸어놓고라도 이거는 따질 건 따져야 된다. 그럼요. 나는 면책특권인데 넌 간 적이 있느냐 없느냐. 못 갔으면 못 간 대로, 안 갔으면 안 간 대로. 그리고 갔으면 간 대로 우리가 따져보자고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죠. 하면서 그 책임지겠다. 책임은 뭘죠? 면책특권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할 권리가 있고 그것은 국회의원이 다음 총선이나 이런 데서 국민들로부터 평가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 용기 있게 하지 못하니까 야 한동훈은 잘하는데 왜 이렇게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 이렇게 하면서 170명 지금 168명이죠. 이 국회의원 중에서 제대로 싸운 사람 한 명 기억이 안 난다.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지금 제일 야당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야당의 역할 이런 것들도 좀 기대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연합해가지고 검찰을 상대로 한동훈 장관 또 검찰을 상대로 해서 이제 시민사회가 하나의 어떤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이 이제 문호를 개방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실 텐데 사실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좀 참여해 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사실 들긴 저는 해요. 한 민주당에서요 한 20여 명 정도 현역의원을 참여할 거라고 보는 게요. 네. 언제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네. 그래서 그 중에 저는 한 전체적으로 다 겁쟁이라고 보는데 개 중에 한번 싸워보겠다는 한 20여 명 정도와 현역 의원들이 참여해주면요. 네. 제도권의 이 이른바 합법적인 권력을 활용할 수 있는 건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20명 있으면요. 특검법 하루에 하나씩 계속 발의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근데 왜? 난 20명이 안 보이는데 어떡하지? 숨어있는 사람들 중에서 또 이럴 때 또 일로 한번 주자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금 워낙 개판을 치니까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자기 참고 견디고 있으면 다음 공천 국회의원 당선 쉽다. 이번에 거저먹기다. 이러니까 더욱더 움직이지 않으니까 저는 그게 꼴미워서 죽겠어요. 국민들은 지금 살림살이가 거들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피눈물이 날 정도로 지금 어려운데 이 사람들이 다음에 공천 받아서 국회의원 하면 더 해먹겠다고 이런 지금 무지막지한 정말 무도한 또는 조작날조의 그 선수들 앞에서 야당 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하겠다. 에라이. 그렇게 하라고 민주당을 시켜놨나. 그러면 정권을 뺏기지 말든지 정권 뺏겨놓고 제대로 싸워서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잘해가지고 국민들이 박수라도 쳐주고 있으면 저 모양 저 꼴로 있으면 욕이라도 내가 안 하겠는데 나라가 완전 거들난 판에도 야당 의원들이 제대로 나서지도 않고 내년에 그래 국회의원 하면 처먹겠다고 저렇게 하고 있으니 네. 정말 내가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니 그런 분들 한 번 몇 번 더 하는 게 그게 무슨 국익에 도움됩니까 진짜? 아니 저는 대선 때 제가 대변인 했잖아요. 선대에 그 기자들 좀 만났어요. 기자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소수의 의견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그 소수의 그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들한테 그냥 뭐 술 먹다가 네. 흘렸겠죠. 네. 그 이제 제 귀에까지 들어온 건데 윤석열이 되는 게 우리로서는 차라리 낫다. 이랬대요. 그래서 왜? 민주당 의원이? 그러니까 왜요? 왜 그러냐 했더니 윤석열 어차피 저 딱 꼬라지 봐도 못할 거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게 못해야 우리한테 유리한 거 아니야? 그래야 다음번 배지 한 번 더 달지? 아니 어떻게 그런 정신머리가 있어요? 그게 너무 나라의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새끼인지 죽이고 싶다. 아 진짜 짜. 어떤 새끼인지 밝히세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한 번 더 해먹겠다고 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169석이나 되면서. 그 이거 중에 뭘 못합니까? 169석으로. 제일 상위 집단으로 가 있는 자들이 그 민주화했다고 별 달고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3번, 4번, 5번 헤쳐드시려고 여전히 기득권의 중심에 있는 586들 아니에요. 586이 무슨 민주주의자들입니까? 민주주의 팔아가지고 정말 저렇게 올라 앉아 있으면서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켜주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불의 앞에서 굴종하고 에이 나쁜 놈들.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 요즘은 80년대나 90년대 초반에 운동했던 분들 있잖아요. 다 욕하면서요. 저것들 안 끌어내리면 진짜 나라 끝이다. 무슨 보수의 정광훈이 끌어내릴 게 아니라 민주당에 있는 기득권화되어 있는 586들 끌어내리지 않으면 나라 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로 내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해먹으려고 학교 다닐 때 그래 돌 던지고 어디 가서 잡혀가서 두드려 맞고 그렇게 했냐고.
아니 그리고 이제 못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죠. 그리고 나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못하게 보여서 지지자들이나 국민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치인의 숙명이에요. 그거 듣기 싫으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런 나쁜 얘기 듣는다, 뭐 문자 폭탄 받는다, 뭐 한다고 그런다고 일을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일할 의지가 없대요. 그렇게 그런 문자 들으면. 그런 걸 받으면? 그런 얘기를 어떻게 당당하게 할 수가 있으면 그럼 하지 마 아예. 하지 말아야지 진짜. 하지 마. 그러면 그런 국민과 어쨌든 뭐 예를 들면 뭐 강성 지지자로 할게요. 항상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내는 비판, 비난 이런 거는 기분 나쁘면서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이거는 기분 안 나쁩니까? 여기에도 분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맞네. 분노하고 그 민주화 운동할 때 자기가 목숨 걸고 바깥에 나가서 정말 아이고. 쇠파이프 들고 싸웠던 그 정신의 1000분의 1만 있어도 지금 바깥에 나가서 싸워야지 무슨 거기 앉아가지고 뭐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올리 그러니 민주당 안에서 뭐 어떻게 하고 에라이 바깥에 나가 좀 싸우긴 해라. 그러니까 진짜 여기- 내가 진짜 여기 뭐 누가 나설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적어놓으셨는데 저는 누가 나설 것인지를 이미 고민하는 순간 전 늦었다고 봅니다. 이미 누가 나섰어야 했고요.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뭐 미디어워치가 나서든 스픽스가 나서든 민생경제연구소가 나서든 이 시민사회가 움직이는 이유 중에 혹은 대한 언론이 움직이는 이유는 제도권으로 이미 해석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제도권에 편승해서 하는 정치도 이미 끝났다고 저도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스스로 나서고 있는 지금의 그 상황은 그럼 정치는 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또 이제 갖게 하는 거죠.